자, 이번 주에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그 기계 번역에서 스피치 레코그니션에 이르기까지 아주 널리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인데요. 그 모양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계 번역 문제 프렌치어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문장은 사실은 이런 그 문장입니다. Jane visite l'Afrique en septembre. 자, 이와 같은 그 프렌치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프렌치 문장이 이 5개의 단어로 X1부터 시작해서 X5까지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번역본은 Jane is visiting Africa in September니까 그 6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러한 그 영어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프렌치가 들어가서 그 5개의 단어가 들어가서 6개의 단어로 된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 모델을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RNN을 많이 사용합니다. RNN의 시퀀스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선 입력 그 5개의 단어를 이와 같이 RNN의 입력 시퀀스로 차례대로 입력을 하고요. 물론 이때 사용되는 이 아키텍처에는 그냥 단순한 RNN을 사용해도 되고 뭐 LSTM이나 GRU 어느 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로서 이 입력 문장에 대한 그 엔코딩된 그러한 벡터가 출력돼 나올 거고요. 그 출력돼 나온 문장을 또 다른 RNN 아키텍처에다가 이렇게 입력으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두 번째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출력돼 나오는 것이 결국 여기서는 Y의 첫 번째 게 나오고 두 번째는 Y의 두 번째 그 단어가 나오고 등등등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당연히 Y의 제일 마지막 거, 여기선 6번째겠죠? 근데 그 문장이 사실은 그 다음에 end of sentence까지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그 토큰이 EOS로 end of sentence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겠죠. 사실 그 입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아웃풋, 그러니까 디코딩 파트에도, 그러니까 시작에서는 그 starting of sentence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첫 번째 단어가 Y1이 들어가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Y의 제일 마지막 거 TS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훈련은 가능할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주어진 프렌치 문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디코드 파트에는 영어 문장이고 그리고 출력으로 나오는 이 디코딩 파트 아웃풋도 영어 문장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 실제로 인퍼런스 트랜슬레이션 할 때는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대신 출력되는 결과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인퍼런싱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입력 프렌치 문장과 그것과 쌍을 이루는 영어 문장이 있다면 영어에서 프렌치로 번역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문장을 가지고 훈련시키면은 그 동작을 잘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사실 이미지 캡셔닝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지 캡셔닝에도 이와 같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한 모델이죠. 똑같은 시퀀스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입력이 이제는 더 이상 시퀀스가 아니고 이와 같은 2D 그런 픽셀 어레이로 된 그런 이미지일 텐데 결과는 시퀀스로 나와야겠죠.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러한 캡션은 결국에는 A cat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6개의 단어로 구성된 시퀀스가 출력이 돼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엔코딩 파트가 좀 달라집니다. 엔코딩 파트는 RNN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지를 말하자면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쓰이죠.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요 네트워크는 유명한 알렉스넷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두 번의 컨볼루션과 한 서너 번이겠죠. 여기에 보면은 맥스 풀링 다음에,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여러 개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fully connected 레이어.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마지막에 소위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소프트맥스를 요거를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 대신 이전, 판단하기 직전에 마지막 레이어인 4096개의 노드로 구성된 fully connected 레이어. 이것을 엔코딩된 벡터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RNN을 통해서 엔코딩 되었거나 이런 CNN을 통해서 엔코딩 되었거나 결국에는 입력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갖고 있는 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결과를 이와 같이 소위 RNN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의 뒷판, 디코드 파트는 똑같게 되는 거죠. 즉, ACAT Sitting on a Chair라는 요 6개의 단어가 말하자면 출력되는 단어로 사용되는 거고요. 물론 처음에 훈련할 때는 여기에 있는 출력되는 기대되는 출력이 여기 입력과 출력으로 하나씩 이렇게 옵셋을 가지면서 입력과 출력으로 사용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 라인처럼 첫 번째 시퀀스의 입력이 두 번째 시퀀스로 출력이 두 번째 시퀀스 입력으로 각각 사용되는 이러한 양상을 띠면은 의외로 이것도 잘 동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저자들이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동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를 살펴봤는데 이 디코딩 파트가 앞에서 배웠던 랭귀지 모델링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랭귀지 모델은 가장 그럴듯한 말하자면은 일단 다음에 프로바빌리티가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여기 이미지 이미지 캡셔닝이나 또는 아까 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의 아웃풋은 가장 그럴듯한 주어진 선택된 단어에 대해서 그러한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튠업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